안녕하십니까? 보수총회 신고를 함께할 김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보수총회 신고 작성 서면 예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 중 계속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77년생 최강은 2007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로 연간 보수총액이 1,200만 원, 근무 월수가 12개월로 월평균 보수는 1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은 2011년 4월 실업급여 요율 인상에 따라 1월부터 3월과 4월부터 12월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다르므로 1월부터 3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월부터 12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2011년도 중 고용 종료된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80년생 임은 2011년 5월 31일 고용 종료된 근로자로 연간 보수총액은 5월까지 지급된 500만 원이고 2012년도 월별 보험료는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월별 보험료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은 1월부터 3월 나는 300만 원, 4월부터 12월 나는 4월, 5월, 2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보수인 2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보수액을 기재한 경우입니다. 연도 중 고용되고 고용월의 근무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81년생 김태는 2011년 9월 15일에 입사하여 고용월이 20일 미만인 근로자로서 연간 보수총액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지급한 20만 원에 10월부터 12월에 지급한 330만 원을 합한 350만 원이며 월평균 보수는 고용월과 고용월의 지급 보수를 제외한 10월부터 12월의 보수의 합 330만 원을 3개월 10월부터 12월로 나눈 110만 원인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산재와 같으며 다만 9월에 입사하였으므로 연간 보수총액을 4월부터 12월 안에 기재한 경우입니다. 연도 중 고용되고 고용월이 10월 이후인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78년생 정영은 2011년 10월 3일 입사하여 고용월이 10월 이후인 근로자로 연간 보수총액은 10월부터 12월, 보수의 합을 기재하지만 월평균 보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산재와 같으며 다만 10월에 입사하였으므로 연간 보수총액을 4월부터 12월 안에 기재한 경우입니다. 연도 중 만 64세가 되는 근로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47년 5월 3일생 신구는 2011년 5월에 만 64세가 되는 근로자로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연간 지급된 보수총액 1,200만 원, 월평균 보수를 100만 원으로 모두 기재하는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는 만 64세가 되는 전달인 4월까지 1월부터 3월 안에 300만 원, 4월부터 12월 안에 4월 한 달치인 100만 원을 기재하며 2012년에는 고용보험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 즉 1946년 이전 출생자는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 월평균 보수 모두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상의 전보 근로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자가 타 관리번호에서 전보온 경우 전보일을 취득일로 표시하고 타 관리번호로 전보간 경우는 전보일을 상실일로 합니다. 68년생 박명의 산재 고용보험 취득일이 각각 2008년 3월 1일 및 2005년 5월 1일로 다른 이유는 산재보험이 타 관리번호에서 2008년 3월 1일자로 전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이 2011년 11월 1일 상실된 것은 2011년 11월 1일자로
타 관리번호로 전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동근로자의 산재보험 연간보수 총액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치인 1,000만 원으로 기재합니다. 월평균 보수는 상실되었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연간보수총액 1,200만 원을 1월부터 3월 난에 300만 원, 4월부터 12월 난에 900만 원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월평균 보수는 1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연도 중 고용 종료 후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79년생 하아는 2011년 2월 1일 고용 종료되었다가 2011년 5월 3일 재고용된 근로자로 이 경우는 고용 종료된 경우와 재고용된 경우를 나누어 기재합니다. 고용 종료된 경우는 고용 종료일까지의 연간 보수 총액 100만 원만을 기재하며 월 평균 보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재고용된 경우는 재고용된 날인 2011년 5월 3일부터 연도 말까지의 해당 연간 보수 총액 960만 원과 월 평균 보수 120만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 기재 대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73년생 정경은 2011년 3월 1일 입사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부과되므로 보험료 부과 부호 중 해당 부과 부호인 57번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연간 보수 총액, 월평균 보수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부과 부호에 따라 산재만 부과되고 고용보험 연간 보수 총액은 1월부터 3월 난에 3월 한 달치, 4월부터 12월 난에 해당 보수 총액을 나누어 기재하고 월평균 보수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부과 부호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용근로자는 2011년 중에 지급한 모든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을 기재하며 이때 항운노조원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 임금채권 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업장은 항운노조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연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1월부터 3월 난, 4월부터 12월 난에 나누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 2011년도 중에 지급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의 고용 인원의 합을 매월별로 기재합니다. 이때 고용정보 신고한 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업종 변경 사업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재보험 업종 변경 사업장은 업종 변경 전과 후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시의 경우는 업종 변경 전인 2011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지급 보수액 1,500만 원과 업종 변경 후인 2011년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액 8,973만 5천 원을 나누어 기재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종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73년생 박 씨는 2011년 1월 1일 취득하고 2012년 1월 1일자로 상실된 차상위 계층으로 연도 중 수급 자격 변동이 없고 고용보험은 2011년 9월 22일자로 당연 적용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과 구분은 54로 표시되며 산재보험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보수 총액을 기재하고 월평균 보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2011년 9월 22일부터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연간 보수 총액은 실업급여 4월부터 12월 난에
2011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보수 264만 원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4월부터 12월 난에 2011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급된 보수 총액을 기재합니다. 89년생 5회는 2011년 1월 1일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보험은 2011년 9월 22일자로 당연 적용되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차상위 계층이었으며 12월 이후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과 구분은 기초생활수급 자활근로종사자가 최종 이력이므로 부과 구분 58로 표시되며 산재보험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보수 총액을 기재하고 월평균 보수를 기재합니다. 고용보험은 2011년 9월 22일부터 당연 적용 대상이고 연도 중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 자격 변동이 발생되었으므로 연간 보수 총액은 실업급여 4월부터 12월 난에 차상위 계층이 적용되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보수 총액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4월부터 12월 난에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 전부를 기재합니다. 한편 월평균 보수는 취득일이 9월 22일로 고용월의 근무기간이 20일 미만이므로 9월은 제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 나누기 3개월을 반영하여 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재합니다.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76년생 홍경은 노조 전임자로서 2011년 7월 21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당연 적용되고 연도 중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과 구분은 56으로 표시되며 산재보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연간 보수 총액은 실업급여 4월부터 12월 난에만 보수 총액을 기재합니다. 한편 월평균 보수는 취득일이 7월 21일로 고용월의 근무기간이 20일 미만으로 7월은 제외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 나누기 5개월을 반영하여 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재합니다. 70년생 전태는 노조 전임자로서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일반 근로자였다가 11월에 노조 전임자가 되어서 연도 중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과 구분은 56으로 표시되며 산재보험료의 연간 보수 총액은 일반 근로자로 있었던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을 기재하고 월평균 보수는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연간 보수 총액 나누기 10개월을 반영하여 산정한 월평균 보수액을 기재합니다. 고용보험 연간 보수 총액은 실업급여는 1월부터 12월 모두 적용되므로 1월부터 3월 난에는 보수 총액 300만 원, 4월부터 12월 난에 보수 총액 900만 원을 기재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노조 전임자로 자격이 변경된 11월부터 12월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월부터 3월 난에 보수 총액 300만 원, 4월부터 12월 난에는 11월, 12월 2개월치를 뺀 보수 총액 700만 원을 기재합니다. 한편 월평균 보수는 실업급여 연간 보수 총액 12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반영하여 산정한 월평균 보수액 100만 원을 기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수 총액 신고 서면 작성 예시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